안녕하세요. DB성형외과의 디테일러 국동비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새로운 주제 복부 거상, 복부 성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왕절개하는 빈도가 좀 더 늘어나고 배 쪽에 파란색의 제왕절개 흉터를 가지고 평생 살아가시는 이제 산모들이 많으시죠. 그리고 또한 요즘에는 골프도 굉장히 유행이고 샤워할 때 이럴 때 남한테 이제 몸매를 보여드릴 일도 좀 많아지고 또 밖에서 볼 때도 이제 오태 중요시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배가 좀 처져 있거나 살이 많은 이런 부분들을 해결들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요. 그걸 해결하는 이제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미니 복부 거상이라는 게 있고 그냥 복부 거상이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 수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이런 수술을 하면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미니 복부 거상이라는 거는 범위를 좀 더 작게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실제로 수술할 때 이제 수술하는 범위를 그려 놓았는데, 이 검은 점은 이제 우리가 골반뼈 만져지는 부위 있어요. 튀어나온 부위. 여기 ASIS라고 하는데, 보통 그 부위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피부를 자르게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기준은 배꼽의 위치예요. 배꼽이 너무 처지지 않아서 우리가 수술할 범위 내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 위에 배꼽이 잘 있다 라고 하면 그 밑에서만 수술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꼽 기준으로 위를 상복부, 밑에를 하복부라고 하면은 하복부가 위주로 처지신 분들, 늘어나신 분들, 배꼽은 그대로 놔두고 그 밑에서 처진 피부, 지방을 잘라내면 되는 것이니까 큰 수술을 할 필요가 없고 미니 복부 거상을 통해서 하복부의 처짐을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본인의 이제 벗은 몸을 봤을 때 상복부는 이렇게 처지거나 늘어나거나 하는 것이 잘 없고 하복부 위주로 늘어나 있다. 그런 분들은 바로 이 미니 복부 거상을 하시면 되겠어요. 파란 선으로 있는 제왕절개 흉터를 당연히 이용해서 흉터를 이 자르는 범위 안에 둬서 없어지게끔. 복부 거상 수술의 단점이라고 하면 거의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흉터가 남겠죠. 빨간 선으로 잘라내고 꼬매게 돼도 하나의 빨간 선 흉터가 남게 될 텐데, 기존에 이제 제왕절개 흉터가 이 정도 범위로 있었다면 배를 더 타이트닝 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양쪽을 넓게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흉터라는 단점이 적어지는 거죠. 원래 있던 흉터가 있었으니까, 한 줄이 있었으니까 그것보다 약간만 연장된다. 이 제왕절개 흉터는 산부인과 선생님이 꾸며주신 거죠. 제가 이제 수술을 하게 된다면 성형외과 의사가 다시 꼬매게 되는 거죠. 얼굴 상처를 주로 꼬매는 성형외과 의사가 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제왕절개 흉터가 좀 보기 싫게 남으신 경우에도 이런 수술을 하시면 흉터도 없어지면서 처진 배가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출산을 너무 많이 하신 분은 아무래도 전체가 늘어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안 되겠죠. 출산 1, 2회 하신 대략적으로 40대 정도까지 그런 여성분들이 가능하겠고, 이 수술은 범위가 작기 때문에 수면 마취로 가능해요. 넓이는 좀 넓을지 모르겠지만 그 들어가는 깊이를 생각해보면 피부하고 피하 지방층까지만 딱 들어가는 거거든요. 굉장히 얕은 층이잖아요. 밑에 근육층까지 들어가질 않아서 여기 국소 마취제를 놓을 때 이제 넓은 범위를 놔야 되니까 아프시잖아요. 확실히 재워드리고 주무시는 동안 떼어내는 수술을 할 수가 있다. 이 복부 거상은 사실 해야 되는 경우 또는 그런 경우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50대, 60대, 70대 여성분들처럼 출산을 많이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고, 그 세대들이 이제 배를 굳이 수술하면서까지 이렇게 개선을 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험들이 있긴 하지만 많지는 않습니다만,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경우는 이제 상복부도 많이 처져서 배꼽이 잘라야 되는 이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경우에요. 그럼 사람을 배꼽을 어깨 잘라버리면 안 되잖아요. 배꼽이 없으면 굉장히 이상하겠죠. 피부를 빨간 선으로 제거하고 배꼽 부위는 이 위쪽으로 옮기는 그런 수술을 해야만 해요. 배꼽은 위로 옮기고 그다음에 여기는 꼬매주고. 이런 수술은 아무래도 이 잘라내는 폭 자체, 그리고 수술하는 범위 자체가 훨씬 더 넓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수면 마취로는 힘들고 전신 마취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겠고요. 출산 횟수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뭐 출산을 여러 번 하실수록 배가 늘어났다 줄어났다 여러 번 하셔서 피부가 처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산을 많이 하신 분들, 또는 출산 횟수를 떠나서도 본인이 이제 상복부가 많이 처졌다, 배꼽 위쪽도 많이 처져 있다, 그래서 배꼽도 막 약간 밑을 보고 있다, 밑으로 처져 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이 전통적인 복부 거상 수술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또 이 안에가 이제 이게 복근인데, 우리가 이제 뭐 식스팩이라 그래서 초콜릿 복근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 복근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모아져 있죠. 이 출산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이 복근의 가운데가 이렇게 벌어져요. 이완된다고 하죠. 2층을 열고 들어가다 보면 이제 피하 지방층까지는 제거를 할 것이고, 그 밑에가 바로 이제 복근층이 될 텐데, 늘어져 있는 복근을 다시 이렇게 닫아주는
꼬매주는 그런 수술도 같이 하게 되거든요.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범위, 한 여기까지도 수술하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배가 많이 쳐지신 경우에는 수면 마취는 좀 힘들고 전신 마취까지 해야만 한다. 필요하신 이제 50대 이상의 여성분들은 뭐 필요하다면 해야겠지만, 저는 이제 요즘 시대에는 출산도 많이 하지 않고 제왕절개를 또 많이 하시기 때문에 미니 거상, 복부 거상을 많이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추세라고 생각하고, 저희 병원에서 이제 이런 이벤트도 준비해서 큰 부담 없이 수면 마취로 해드릴까 해서 준비도 하고 있고요. 알려드리고자 이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왕절개 흉터를 가지고 계시고 살을 뺐는데도 배가 처져 있는 분들, 이미 늘어난 살과 어떤 피부와 그런 거는 줄어들지 않으니까요. 그런 분들은 한번 이런 수술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이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DB성형외과의 국동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